65세가 넘으면 인생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편안한 노후를 사는 사람과 죽는 날까지 피곤한 노후를 사는 사람. 둘의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됐는지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딱 5가지를 줄였느냐, 줄이지 않았느냐로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예전처럼 삽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욕심내고, 많은 것을 걱정하고, 많은 것을 붙잡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을까? 왜 노후가 이렇게 힘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여전히 예전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 중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노후가 달라질 겁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65세부터인가? 65세는 공식적인 노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 나이가 되면 몸과 마음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6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회복이 되고 관계도 유지할 체력이 있으며 아직은 할만하다는 자신감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65세를 넘어서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며 감정의 회복력도 약해집니다. 예전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풀렸던 스트레스가 이젠 며칠을 가고, 예전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관계의 상처가 이젠 깊게 박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삽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전히 자식 걱정을 하고, 여전히 비교하고 불안해하며 여전히 뭔가 더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피곤함입니다. 끝없는 피곤함.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관계도 피곤하고, 삶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노후는 쉼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줄여야 합니다. 더하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겁니다. 덜어내는 겁니다. 비워내는 겁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를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어집니다. 예전엔 모임이 즐거웠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동창회에 나가고 이웃과 수다를 떠는 게 활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 그 활력보다 피로가 더 커집니다. 약속 하나를 위해 옷을 차려입고 머리를 빗고 외출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반나절이 갑니다. 만나서는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며칠을 피곤해합니다. 더 힘든 건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들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면 누구는 자식이 의사래,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 갔대, 누구는 아들이 큰 집 사줬대. 그 이야기 듣고 있으면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해 보여요. 집에 와서 며칠을 우울해요. 우리는 비교하려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비교는 저절로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줄여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짜 중요한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10명을 만났는데 이젠 3명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 3명과는 진짜 대화를 하거든요. 서로 자랑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요.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관계의 질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서 나옵니다. 65세가 넘으면 이제는 깊이 있는 관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만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형식적인 모임, 의무적인 만남,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들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게 무례한 게 아닙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10명과의 피곤한 관계보다 3명과의 편안한 관계가 훨씬 행복합니다. 두 번째,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욕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고, 자식에게 더 많이 남겨주고 싶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욕심은 행복이 아니라 불안을 만듭니다. 몸은 예전만 못한데 욕심은 그대로이니 자꾸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가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있는데 마음은 항상 허전합니다. 이것만 더 있으면 하는 생각이 끝나지 않습니다. 80대 초반의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으셨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노후를 대비하려고 한 푼, 두 푼 모으셨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까워하며 안 가셨고, 맛있는 거 먹자고 해도 집에서 먹으면 되지 하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80이 넘어서 통장엔 돈이 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돈이 있어봤자 뭐해요? 다리도 아파서 여행도 못 가고 이빨도 없어서 맛있는 것도 못 먹어요. 친구들은 이미 다 떠났거나 아프고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어요. 그때 그냥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살걸. 지금 후회해도 늦었어요. 채우려고 할수록 인생은 비어갑니다.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고 미래를 위해 모으기만 하면 정작 그 미래가 왔을 때는 누릴 힘이 없습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더 많이 갖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을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집이 조금 작아도 괜찮습니다. 옷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뭘 가졌든 그건 남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작은 아파트 하나, 얼마 안 되는 연금. 그런데 불행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공원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 읽고 저녁에 아내랑 드라마 보고 이게 내 행복이에요.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욕심을 줄이면 비교가 줄어듭니다. 비교가 줄어들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식 걱정을 줄여야 합니다. 이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는 죽는 날까지 자식 걱정을 합니다. 자식이 30이 넘어도 40이 넘어도 50이 되어도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은 했나? 직장은 괜찮나? 아이는 잘 크나? 돈은 모으고 있나? 끝없이 걱정하고 끝없이 신경 씁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정작 자식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자식들도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바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걱정하고 간섭하면 그게 사랑인지 압박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70대 후반의 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40대인데도 여전히 걱정이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회사는 괜찮은지, 아이 교육은 잘하고 있는지, 돈은 모으고 있는지 전화할 때마다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저 이제 40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게요.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사세요. 엄마는 제 인생 걱정하느라 정작 엄마 인생은 안 사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서운하셨답니다.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이렇게 말하다니.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 말이 맞더랍니다. 정작 본인은 친구도 안 만나고 취미도 없고 오로지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아왔더랍니다. 그 뒤로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엄마는 엄마 인생 살게.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라. 그러고 나서 친구들도 만나고 등산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시작하셨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식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답니다. 예전엔 전화하면 잔소리만 하니까 애들이 전화 받기 싫어했어요. 근데 이젠 제가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먼저 전화도 하고 주말에 집에도 자주 와요. 놓아주니까 오히려 가까워지더라고요. 65세가 넘으면 이제는 자식을 놓아줘야 합니다.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응원하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뿐입니다. 자식 걱정을 줄이면 내 시간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부담 없는 관계가 진짜 가까운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자식 걱정을 줄이는 것. 여기까지 듣고 계신 당신은 이미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시죠. 남은 두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과거에 대한 집착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저랬는데, 과거는 항상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뭐든 할 수 있었을 때, 그 시절이 그립고 지금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면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 시간에 매달리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후회와 원망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할아버지는 평생 후회 속에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공부를 더 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원망도 많으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그때 그 일만 안 당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평생을 후회하고 원망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다 80이 넘어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옆 병상에 계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셨답니다. 그분도 비슷한 나이셨는데 얼굴이 밝고 평온해 보이셨답니다. 그래서 물으셨답니다. 어르신은 후회하는 거 없으세요? 돌아가고 싶은 순간 없으세요? 그분이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있죠. 누구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붙잡고 있으면 지금이 없어져요. 나는 과거를 용서했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나한테 실망을 주었던 일도, 내가 저질렀던 실수도 다 용서했어요. 그러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깨달으셨답니다. 나는 후회하느라 인생을 다 보냈구나.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계속 과거만 붙잡고 있었구나. 과거를 줄인다는 건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과거를 추억으로 간직하되 거기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는 교훈이지 감옥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 내가 저질렀던 실수, 이제는 다 용서하고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일이 괜찮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 내가 저지른 실수가 너무 커서 용서가 안 돼.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면 비로소 그 상처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한 번에 다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마음이 가는 대로 용서하면 됩니다. 이젠 그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렇게 한 번씩 중얼거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먹는 밥, 지금 내가 보는 하늘, 내가 나누는 대화. 이 순간들이 모여서 노후를 만듭니다. 과거를 줄이고 용서하고 현재를 살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후회는 줄어들고 감사는 늘어납니다. 용서해야 자유로워집니다. 다섯 번째, 해야 한다는 강박을 줄여야 합니다. 65세가 넘어도 여전히 바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로당 일도 하고, 손주도 돌보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아파트 청소 봉사도 나갑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도 해야지 누가 해주나? 강박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입니다. 물론 책임감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어서까지 무리한 책임을 짊어지면 결국 쓰러집니다. 70대 중반의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경로당에서 회계 일을 맡으셨고 일주일에 사흘은 손주를 돌보셨고 집안 대소사는 당연히 다 챙기셨습니다. 주말엔 아파트 꽃밭 가꾸기 봉사도 나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좀 쉬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아직 건강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무리하시다가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손주를 데리러 급하게 가시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습니다. 허리를 다치셨고 그 이후로 몇 달을 누워 계셨습니다. 경로당 일도 손주 돌보기도 집안일도 봉사도 다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때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지키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지키게 됐구나. 해야 한다는 강박을 줄인다는 건 책임을 회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손주를 돌보고 싶으면 매일 돌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돌봐도 됩니다. 봉사를 하고 싶으면 매주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도 됩니다. 집안일을 돕고 싶으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모든 걸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젠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못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나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역할을 찾게 되고 65세가 넘으면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좀 쉬어라. 이제 좀 천천히 가라.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리하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다 할 수 없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크게 하고 쓰러지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오래오래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해야 한다는 강박을 줄이면 몸이 편해집니다. 몸이 편하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 하려다 쓰러지지 마십시오. 적당히 내려놓고 오래오래 함께 하십시오. 줄이는 것이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자식 걱정을 줄이고, 과거 집착을 줄이고 해야 한다는 강박을 줄이는 것.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아? 다 줄이면 텅 비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줄이면 비로소 채워집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채워집니다. 욕심을 줄이면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채워집니다. 자식 걱정을 줄이면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채워집니다. 과거 집착을 줄이면 현재를 누릴 여유가 채워집니다. 해야 한다는 강박을 줄이면 건강과 평온이 채워집니다. 줄이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삶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합니다. 가볍게 누리며 가는 삶은 조금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65세가 넘으면 이제는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지금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줄여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요? 하지만 늦은 건 없습니다. 오늘부터 줄이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만나기로 한 부담스러운 약속 하나를 정리하십시오. 오늘 자식에게 했던 걱정 한마디를 참으십시오. 오늘 과거를 떠올리며 한숨 쉴 시간에 창밖을 보며 차 한 잔을 마시십시오. 오늘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 중에 하나를 내일로 미루십시오. 작은 것부터 줄이면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어느새 노후 전체가 달라져 있습니다. 피곤했던 노후가 편안한 노후가 되고, 불안했던 노후가 평온한 노후가 되며, 외로웠던 노후가 따뜻한 노후가 됩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자식 잘 키운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노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줄이기 시작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으시다면 늦어도 65세부터는 줄이십시오. 줄이면 채워집니다. 비우면 가득 찹니다. 그게 나이 들어 배우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비우는 삶이 결코 텅 빈 삶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벼워진 어깨 위에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행복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